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생활 적응, 그러니까 일과죠. 일과의 두 번째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일과의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만약에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이런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쓰고 제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휘 부분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기억이 나시나요? 같이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올드라는 것은 오래된 것, 옛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옛날 것, 오래된 것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익숙한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new라는 것은 새 또는 새롭다라는 느낌이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어요? 아니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새로운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은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것부터 얘기할게요. 설레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좋은 느낌이죠. 자, 지난 시간에 두근두근 하는데 그것이 좋은 느낌일 때 설레다라고 얘기했고요. 안 좋은 느낌이다라고 하면 긴장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긴장되다는 두렵다, 무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두렵다,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부풀다라는 표현도 써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 저는 언어가, 한국어가 서툴다, 서투르다 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서투르다도 있고 서툴다도 있어서 서툰 한국어, 서투른 한국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레다, 자신 있다, 꿈에 부풀다 라는 새로운 것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자, 이것은요 다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생활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처음에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또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면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하나하나 또는 하나부터 10가지라는 느낌이 있었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all 또는 every 이런 뜻이라고 했죠. 모두 다, 전부 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줬어요. 모든 것을 모두 다, 전부 다 도와줬어요.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나하나 또는 하나부터 10까지. 임준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데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하나부터 10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저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선 두 개의 장소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니고 여러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 장소를 얘기할 때 여기저기 이 장소, 저 장소, 저 장소, 저 장소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어요 라고 표현을 했죠. 자, 문법은 이쪽에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을 배웠죠. 뭐뭐, 느라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겹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이 시간을 써야 되는데 다른 일을 했어요. 다른 일을 해서 첫 번째 일, 원래 하던 일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하느라고 이것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대사관에 가서 일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가느라고 수업을 못 들었어요. 학교에 못 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뒤에 결과가 뭐가 있어요? 바쁘다 또는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바쁘다에는 정신이 없다, 시간이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힘들다에는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을 때 이것을 느라고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억이 나신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문법은 기억하고 있나요? 자, 뭐뭐을수록이었어요. 뭐뭐을수록 좀 받침이 있으면 리을수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뭐뭐으면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so. 근데 두 번째 만났어요. 그럴 때는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만났어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만났더니 뭐 이런 표현을 썼죠. I can't live without you. 그래서 너 없이는 못 살아. 사랑해.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날수록 좋아져요. 만날수록 좋아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또는 더라도 이런 느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급해도 급하더라도 바쁘더라도 침착하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예문을 하나 드렸는데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돼요. 친해도 친하더라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과의 첫 번째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어휘 그리고 문법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말하기입니다. 자, 말하기에서는요. 고천 씨와 다니엘 씨의 대화가 나옵니다. 고천 씨와 다니엘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옛날에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클래스메이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요. 언제요? 1단계 때. 사회통합 프로그램 KIIP 1단계 때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고천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다니엘 씨는 1단계 하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 후에 공부를 그만뒀어요. 왜요? 자, 1단계를 할 때 1단계 공부를 하면서 다니엘 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직장을 새로운 직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빴어요. 뭐가 바빴어요? 스케줄도 많이 바빴고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빴습니다. 마음이 바쁘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요.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바쁘지는 않은데요. 마음이 바빠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뭔가 급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부담을 마음이 바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1단계 후에 저는 KIIP 수업을 그만뒀습니다. 공부를 그만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천 씨의 질문에 다니엘 씨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을 같이 읽고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니엘 씨 아니에요? 저 1단계 수업 같이 들은 고천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고천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번 학기도 수업을 들으세요? 네, 저는 4단계예요. 참, 1단계 때 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서 궁금했어요. 그때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몰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익숙해지고 승진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아유, 잘 됐네요. 언제나 긍정적이셔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런 대화가 있었고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다니엘 씨가 어때요? 1단계 때 직장을 바꿨고요. 새 직장에서 이제 적응이 잘 됐어요. 적응이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승진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됐죠. 자,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열정적이에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 씨는요.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고천 씨의 생각입니다. 고천 씨가 생각할 때 다니엘 씨는 항상 웃어요. 항상 밝아요. 생각할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봅시다. 혹시 다니엘 씨 아니에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다니엘 씨 맞나?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 물어본 거죠.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 1단계 수업 같이 들은 고천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자, 오랜만이에요 라는 말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 고천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역시 이렇게 얘기했죠.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똑같은 표현이고요. 이번 학기도 수업을 들으세요. 네, 저는 4단계예요. 참, 1단계 때 왜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스탑 이것이요. 그만두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참이라고 얘기하는 건 갑자기 떠올랐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럴 때 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서 궁금했어요. 아, 그때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라고 했죠. 자, 뭐뭐 느라고 다음에 바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바쁘다,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셨어요? 몰랐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익숙해지고 승진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아유, 잘 됐네요. 언제나 긍정적이셔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고요. 자, 이번엔요. 노란색 부분, 그리고 초록색 부분, 녹색 부분을 바꿔서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부분은요. 아, 그때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어떻게 바꿔볼까요? 자, 밑에 2번을 보시면요. 새 사업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새 사업을 시작해서 자리를 잡느라고 시간의 여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는 스케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안정되게 하다라는 것으로 자리를 잡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안정되게 하다라고 얘기할 때 자리를 잡다.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자리를 잡느라고 시간에 여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초록색 부분을 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도 익숙해지고 승진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업이 커질수록 수익도 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를 봅시다. 한국 생활 적응 초기와 현재 생활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생활 적응 초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불안했다. 큰 꿈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즐기게 되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어휘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enjoy, enjoy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저는 새로운 것을 보면 긴장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보면 약간 그 두근거리는 마음,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좀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인조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큰 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건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고요.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건 아이디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꿈과 이상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에는요. 현실이 있습니다. 리얼리티가 되는 거죠. 리얼리티가 있는데 자, 이것의 갭이 있죠.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갭.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바로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꿈꾸는 것, 나의 이상이 높은 것은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멋있는 일이에요. 하지만요. 좀 힘든 일이죠. 왜냐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커지니까요. 내 이상이 더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더 높아지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꿈이 커질수록 이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커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내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꿈도 정확하게 봐서 이 꿈을 뚜렷한 목표와 계획으로 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으로 변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수록 그다음에 행복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도 저는 응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면서 행복해지는 것은 더 응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하기 부분은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은 듣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하기 부분에서는요. 고천 씨하고 다니엘 씨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고천 씨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러니까 KIIP 1, 2, 3, 4단계까지 공부하고 지금 4단계를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요. 1단계를 공부하다가 그만뒀어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느라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죠.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역시 고천 씨, 지금 4단계를 공부하고 있는 고천 씨와 고영욱 씨의 대화를 볼 텐데요. 이 고천 씨는 여자입니다. 고영욱 씨는 남자입니다. 자, 이 고천 씨는요. 중국에서 왔고요. 고영욱 씨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천 씨와 고영욱 씨는요. 부부예요. 결혼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고천 씨와 고영욱 씨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천 씨는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고영욱 씨는 고천 씨와 더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화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옛날에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됐어요. 고영욱 씨는 언어를 배우는데 좀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고천 씨는요. 한국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천 씨가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아는 언니에게, 친한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진감래 이런 말을 했대요. 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 고라는 말, 고진감래 이렇게 써볼게요. 고라는 말은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bitter 이런 뜻이죠. 쓰다. 그 다음에 감이라는 것은 달다 이런 뜻이에요. sweet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쓴 것이 끝나면
끝나면 어떻게 레라는 것은 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쓴 것이 끝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이 끝나면 어떤 달콤한 결과, 좋은 결과, 뭐라고 얘기해 볼까요? 행복이라고 할까요? 행복이 온. 그래서 고생이 끝나면 행복이 온다. 끝까지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언니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친한 언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좋은 것이 올 거예요. 행복해질 거예요. 더 편안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철 씨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부의 대화를 같이 한번 들어보는데요. 자, 우리 듣기 18쪽이고요. 232쪽에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본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셔도 되고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듣고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와, 당신 가나다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단계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처음에 제가 한국말 잘 못해서 우리도 손짓 발짓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서로 번역기 돌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어려워서 금방 포기하기는 했지만 하하, 정말 그런 적도 있었네요. 당신이 열심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들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멀리까지 수업을 다니느라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꾸준히 수업에 다녔어요? 어느 날 어떤 선배 언니가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고진감래라는 말을 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은 끝까지 들으라고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정말 맞네요. 맞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 이 두 사람의 옛날 모습이 들어가 있죠.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고 같이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요. 고천 씨는 한국어를 잘 못했고 고영욱 씨는 중국어를 잘 몰라서 둘 다 노력을 하기로 했죠. 노력을 하기로 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스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못하는, 글로 쓰지 못하는 것들은요. 손짓, 발짓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천 씨가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죠. 실제로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가면 그 나라의 언어, 그 문화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면 그 직장 안에서 쓰고 있는 어휘, 그런 전문 용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 것부터 익혀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와, 당신 가나다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단계네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다라라는 것은요. 아주 기본적인 한국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초 한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엊그제 같다라는 말은요. 어제 그제 같다. 아주 짧은 시간의 과거 같다. 아주 가까운 과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처음에 제가 한국말 잘 못해서 우리도 손짓, 발짓, 즉 제스처로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서로 번역기 돌려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어려워서 금방 포기하기는 했지만 네, 남자 김영욱 씨가 먼저 중국어를 배웠지만
포기했어요. 하하, 정말 그런 적도 있었네요. 당신이 열심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들은 덕분에, 즉 한국어를 공부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멀리까지 수업을 다니느라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기도 했어요 라고 했는데, 아마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을 듣는 장소, 교실, 학교가 좀 멀었나 봐요. 그래서 다니느라고 힘들다, 이유를 나타내는 말인데 뒤에 결과가 힘들다예요. 그래서 느라고가 잘 어울리네요. 자, 다음. 그런데 어떻게 꾸준히 수업에 다녔어요? 어느 날 어떤 선배 언니가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고진감래라는 말을 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수업은 끝까지 들으라고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정말 맞네요. 맞아. 자, 제가요 고생이 끝나면 행복이 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한국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낙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 낙은 그냥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이스를요. 패러다이스 여기 쓰나요? 잘 모르겠네. 이거를요 낙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행복한 정원, 행복한 장소, 이런 것들을 낙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낙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자, 고천 씨와 남편은 어느 시절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옛날을 회상하고 있죠. 얼마나 옛날이에요? 얼마나 옛날이냐면 이 두 사람이요 한국어를 못할 때, 중국어를 못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고천 씨가 1번 답이에요. 고천 씨가 한국어를 못하던 때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적어볼게요. 고천 씨의 지금 한국 생활은 한국어 학습 초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어요. 일단 yes예요. 좋아졌습니다. yes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못했죠. 한국어를 잘 못해서 손짓 발짓으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잘하고 있죠. 지금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또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편안하게 이렇게 써도 돼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뭐게 되었어요. 이런 말은요 3단계 때 배웠죠. 그래서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게 되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남편은 고천 씨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를 먼 옛날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3번 보면요. 1번 엊그제 같다고 했습니다. 엊그제 같다. 그래서 뭐예요? 아주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 과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남편은 고천 씨와 의사소통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네. 배우고 싶었고요. 실제로 중국어를 배웠어요.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배웠습니다. 자, 고천 씨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 번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없었다? 아니요. 한국어를 배우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선배 언니의 말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낙이 왔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네, 남편과 이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행복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듣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자, 읽기 부분에서는요,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듣기에서 나왔던 고진감래라는 말을 좀 알아볼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고 얘기했고요. 임준 선생님은 그것을 좀 쉬운 말로 고생이 끝나면 행복이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라는 것은 원래 쓰다, bitter 이렇게 얘기했죠. 감은 달다, sweet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쓰다를 고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달다를요, 행복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겨울이 끝나면 가면 봄이 온다. 당연하죠. 사계절이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니까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뭐 마치 1시가 지나면 2시가 오고 2시가 지나면 3시가 오고 3시가 지나면 4시가 온다 라는 느낌인데요. 아니요. 그 느낌이 아니고요. 여기서는요. 이 겨울이라는 것을 고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봄이라는 것, 따뜻하고 꽃이 피는 날씨가 화창해지는 그런 봄을요. 행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라는 말도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느낌으로 사용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향이라는 말을 봅시다. 이 고향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시절 친구들,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향이라는 곳을 좀 다른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서요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긴 하지만 서울도 제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또 하나의 고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고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과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진짜 고향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내 고향 같아요. 이럴 때 제2의 고향입니다. 또 하나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지름길은요. 영어로 하면 shortcu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여기서 출발, 여기가 목적지예요. 목적지.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을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shortcut이죠. 그런데 이거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한국어를 공부할 때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워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좀 더 잘 배울 수는 없을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방법이란 뜻으로 지름길이라는 말을 쓴 거죠. 아주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페이지를 봅시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서 한국 생활 정착 수기 공모전의 당선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은 한국 생활 적응의 지름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국 생활을 적응하는 데 좋은 방법, 이것을 얘기한 거죠. 자, 우수상은 제2의 고향이라는 말을 얘기했고요. 진짜 고향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는 고향 같아요. 이런 느낌. 장려상은 내 인생의 봄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인생의 고생의 시기,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이제 따뜻한 시기, 행복한 시기가 왔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이 시작되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시죠. 자, 1번 보면 이렇게 아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곳은 저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뭐예요? 제2의 고향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수상이 되겠죠. 먼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쉽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쇼트컷 이것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있습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우수상이 되겠네요. 한국 생활 적응의 지름길. 자, 3번을 봅시다. 그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의 봄날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요. 이런 감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휘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잖아요. 기대감, 외로움, 호기심, 자신감, 생소함이라고 있는데 어휘 시간에도 호기심과 생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이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기대하다라는 것은 설렘, 설레다, 설렘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고요. 외로움, 고독, 나 혼자 있어요, 가족이 그리워요, I miss my hometown 이런 느낌이 되겠고 향수병 이야기도 좀 했었죠. 자, 호기심이라는 것은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요. 곤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호기심은 우리 삶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호기심은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큰 힘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읽기 부분에서 이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신감, I can do it.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꿈을 이룰 거야.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되겠고요. 생소함, 이것은요. 낯설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 새로운 곳이네. 그래서 프레시한 느낌보다는 이거는 익숙하지 않네요. 라는 느낌이 생소하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즐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렵다,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자, 호기심 이야기를 했는데요.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텐데요. 다음 페이지에는 읽기 지문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궁금함,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왔는데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생소합니다. 낯설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한테는 다행히 호기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호기심이 다른 사람보다 좀 컸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보면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그래서 가서 알아봅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알게 되어서 적응도 쉽게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20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 전에 한국에 온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는 한영 번역자입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 멀리 한국에 이주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언어에 대한 큰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영문학뿐만 아니라 불어와 라틴어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겼을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에 이주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영어학원에서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기초를 가르치는 것은
꽤 힘든 일이었는데 공부에 열중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먼 나라에 두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외로웠지만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인맥을 넓혀 갔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한국 친구도 사귈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지식도 쌓여갔습니다. 외로움보다 호기심이 앞서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와 한국 친구 덕분에 영어 강사보다 훨씬 적성에 맞는 한영 번역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문화도 언어도 모르는 외국에 나가면 겁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다가서면 상황이 바뀝니다.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낯선 환경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기회도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데이비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왔어요. 왜요? 언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처음에는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을 가르쳤고요. 나중에는 한영 번역,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를 서로 바꾸면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보다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내 적성에 더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한국에 적응해 가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호기심.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같이 봅시다. 1번 문제요. 윗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뭐예요? 이거는요. 다른 답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이 짱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호기심이 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짱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좋은 방법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여기에 있던 지름길이 있었죠. shortcut.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호기심이 지름길이에요. 어떤 지름길? 한국 생활 적응의 지름길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씁시다. 자, 첫 번째는 대학 졸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한국에 왔습니다. 세 번째는 영어 학원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에게 기초를 가르쳤죠. 자, 4번은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왜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유치원생들이 또 초등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 재밌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한국어 공부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나의 적성에 더 잘 맞는 한영 번역일을 찾게 되었다. 이것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좀 적어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적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호기심이 답이 됐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2, 5, 1, 4, 3 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사람은 한국어를 배운 다음 한국에 왔다? 아니요.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생활 초기부터 호기심과 자신감이 있었다?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이 사람은 누구나 외국 생활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아주 새로운 것을 만날 때는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공포를 호기심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XXO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쓰기 부분을 익힘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쓰기 부분에서는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헤어 디자이너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한국에 왔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한국에서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헤어 디자인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막 점점 커져요. 꿈이 점점 커지는 것을 부풀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 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외국에 있는 가족들도 초대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안정적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메모를 했죠. 17페이지, 익힘책 17페이지를 볼게요. 초기의 한국 생활은 부푼 꿈이 있어서 설레었고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미용 기술을 배우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친구와의 약속도 줄였습니다. 지금 생활은요. 미용 기술 자격증을 땄고 직장을 구해 생활이 안정되었고 앞으로 계획은 가족들을 초청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자, 이 메모를 바탕으로 이 메모를 기본으로 해서 쓴 글을 읽어볼게요. 내가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이 다 되어 간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낯선 환경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부푼 꿈이 있어 설레었다.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미용 기술을 배웠다. 다른 일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친구와의 약속도 줄였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드디어 미용 기술 자격증을 땄고 배운 기술을 쓸 수 있는 직장을 구해 생활이 안정되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가족들을 초청해서 내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한국 생활에 적응한 과정들을 글로 직접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 직접 써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국어 능력도 향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꼭 써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 쓰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과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